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부가 있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나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그토록 큰소리치며 자력갱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누구를 믿었던 걸까요? 그동안 북한 김정은을 오랜 시간 제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 소비 등 호화스러운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때에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항한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급파된 미국 해안경비대 USCG 소속 버설프함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달 말에 제주 민군 복합항에 입항해 우리 해경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약 일주일 만인 4월 6일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4월 7일 버설프함이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일삼는 북한과 이를 묵인하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는 4월 7일 버설프함의 부산 입항은 승조원 휴식, 물자 보충을 위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제주 입항 때처럼 연합훈련은 예정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미 외교가에선 버설프함이 일주일 만에 다시 대한민국 항구에 정박한 것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버설프함은 미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상징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회적 경고의 메시지가 녹아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산 감천항엔 북한에 최소 4,300톤의 경유를 공급한 혐의로 불법 해상 환적이 의심되는 한국 국적 선박이 6개월간 억류돼 있습니다. 앞서 버설프함은 지난 2019년 1월 캘리포니아 엘러미다 해공기지를 떠나 지난 2개월여간 한반도 주변을 순찰하며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감시, 적발해왔습니다. 미국 본토 연안경비를 임무로 하는 해양경비대 경비함이 동아시아까지 이동해 작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해상작전에 나서는 등 공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19년 4월 6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지난달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작전을 펼쳐 불법 환적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유조선 세별과 정체불명의 선박을 적발했고 마인치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와 영국 해군이 연합해 제재 위반 혐의에 북한 선박을 적발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목한 또 다른 환적 의심 선박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이 묶인 선박이 모두 5척으로 늘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깃발을 달았던 이 선박은 해상에서 불법 한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였는데
영해 기록을 살펴보면 북한 영해에 바짝 접근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선박은 파나마 깃발의 카트린호라고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이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 VOA의 질문에는 카트린호의 선박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의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트린호가 불법 환적 혐의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의해 억류 상태라고 확인했는데요.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조의보에서 카트린호를 포함한 18척의 선박을 북한 선박과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카트린호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2달 넘게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마린 트래픽이란 마린 트래픽 서비스는 65만 개가 넘는 해양 자산 정보, 선박, 항구, 조명을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를 기록하여 정보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65개국에 AIS 수신 장치를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AIS는 국제 항구 입항을 할 때 반드시 켜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항 때에는 무조건 켜고 보통의 경우에도 켜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낸 해상 화물이 또는 가족이 탄 배의 정보를 안다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4월 4일 현재 카트린호는 부산항대교 옆 부두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정보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 2019년 2월 1일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항했으며 이후 어떠한 출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트린호의 정체가 일부 드러난 것인데요. 카트린호는 파나마라는 나라의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대한민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인 것으로 국제해사기구 자료를 통해 확인됐었고 이 회사의 소재지 역시 조세 해피처로 잘 알려진 마샬 제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선주의 국적이 파나마나 마샬 제도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억류 중인 카트린호는 2003년부터 약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고 정진 넘버 1호와 덕양호, 도심마루호 등의 이름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VOA가 카트린호의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억류 시점인 2019년 2월 사이 선박 간 항적의 주요 거점을 드나들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부산을 출발한 카트린호는 4월 23일부터 다음 달인 5월 6일 사이 러시아 극동 지역인 포시에트만 인근 항구에서 여러 차례 AIS 신호가 잡혔지만 마린 트래픽 자료상으로는 카트린호가 이 기간에 특정 항구에 입항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역으로 이동한 카트린호는 2018년 5월 26일까지 다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다 부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카트린호는 2018년 6월과 8월, 11월 같은 해역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8월과 11월에만 실제 나우카항에 입항했을 뿐 2018년 6월엔 인근 해역에 있다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카트린호의 운항 행적을 살펴보면 지난해인 2018년 6월과 7월 북한 영해 인근을 운항한 흔적을 남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잠수함 기지로 잘 알려진 북한 심포 내륙에서
약 40km 떨어진 항로를 운항한 기록도 남겼고 7월 14일에는 북한 내륙에서 인접한 항로를 운항한 모습도 보인 겁니다. 당시 카트리노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약 25km 떨어진 항로에서 한 차례 AIS 신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AIS 신호가 한 차례씩만 포착돼 카트리노가 AIS를 계속 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러나 북한 동해 일대는 AIS 수신율이 낮기 때문에 AIS를 끄고 운항했다고 속단할 수만은 없다는 걸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한적으로 알려진 상하이 인근 바다에서 포착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8년 12월 20일 상하이에서 약 6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도착한 카트리노는 이후 1월 29일까지 일대에서 약 10여 차례 AIS 신호가 포착됐지만 인근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리노가 억류 직전 부산에 입항한 날짜가 2월 1일인 점을 미뤄볼 때 억류 직전 마지막 운항지는 동중국해 공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전에 미국 재무부 등은 주의보를 통해 동중국해 공해상과 러시아 극동지역 해역 등 4곳을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카트리노가 포착된 상하이 앞바다는 재무부가 지목한 해역과 일치하며 러시아 나우강 일대도 주의보에 나온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한적 의심을 받고 있는 한 척의 배인 겁니다. 이 배의 주인이 만약 대한민국 선주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한미 동맹을 가시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김정은을 뒤에서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열불이 터질 일일까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VOA는 미국 재무부 등의 주의보가 지적한 한국 선박 루니스호와 또 다른 선박 피파이어니어호가 싱가포르 등 최초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하지 않은 채 주요 환적지를 운항하고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피아이니어호는 한국 당국의 억류대 조사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항적을 보인 루니스호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 루니스호의 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조사했으나 당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근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최초 목적지를 신고한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채 주요 불법 환적지를 운항하고 아무 이유 없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해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카트리노가 이번에 억류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유로 출항 금지 조치를 내린 선박은 모두 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 선박에게 유료 제품을 넘긴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를 억류했고 다음 달인 12월엔 같은 혐의로 코티오를 붙들었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턴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에이스호가 억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이 선박들을 적발해 억류한 것은 모두 미국이 먼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조연 한국 외교부 차관은 201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억류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억류 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빠른 대응을 하여 이 불법 한적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이 추후에 어떤 결과치를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